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헨리슈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라우터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리액트 라우터라는 놈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놈이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라우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서버 쪽에서는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역할이었잖아요. 약간 서버.js라는 놈에서 멤버 라우터를 타던지 아니면 보드 라우터를 타던지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이 리액트 라우터라는 놈은 페이지 부분 렌더링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습니다. 부분 렌더링이라고 하면 또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페이지가 있으면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이쪽이 바디 영역이거든요. 푸터는 지금 보이진 않고 이쪽이 헤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바디 영역이 바뀌어서 렌더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페이지 전환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이지가 바뀌는 건 아니고 한 페이지인데, 한 통인데 그 중간에서 부분적으로만 렌더링을 바꿔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 목록에서 뭐 글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다 이 바디 쪽에서 부분 렌더링이 일어나서 화면이 변경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 리액트에서 거의 무조건 써야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라우터라는 놈을 쓰려면요, npm i react router 돔이라는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터미널에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리액트 라우터 돔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index.js에서 제가 해시 라우터라는 놈을 비구조화 할당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놈을 뭐 이렇게 따로 변수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에 해시 라우터 해가지고 가져다가 썼겠죠. 하지만 불필요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구조화 할당으로 해가지고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리액트 돔 렌더 해가지고 해시 라우터라는 태그 안에다가 이제 헤더랑 바디랑 푸터를 한꺼번에 전부 다 넣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라우터라는 놈은 내가 라우터 처리를 할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지 영역을 감싸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달을 감싸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엔간하면은 이거는 그냥 전부 달을 묶어주는 게 제일 간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영역을 뭐 해시 라우터를 좁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세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메인 페이지 쪽에서 이렇게 해시 라우터로 묶어주면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설명해 드릴 때는 이게 이제 한 페이지에서 모든 리액트 라우터 관련된 클래스들을 가져다 쓰는 거를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제 페이지는 굉장히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이트를 보면 위에 메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글 목록 있고 글쓰기 있고 이걸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더라는 쪽 영역과 그리고 바디라는 쪽 영역에 이 해시 라우터에 감싸져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설정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헤더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헤더 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헤더는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여기에도 지금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애를 모듈을 가져다가 내부 링크라는 놈을 비구조화 할당해서 가져다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링크라는 놈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은, 지금 헤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내부 링크 해가지고 감싸져 있잖아요. 버튼이 저희가 글 목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나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나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의 처리가 일어나는데, 로그아웃은 지금 내부 링크로 감싸져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로그아웃 버튼은 좀 다르게 처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로그아웃 버튼 눌렀을 때는 쿠키가 삭제되고, 그리고 삭제됐을 때 리로드를 한다기보다는 뭐 약간 href 슬래시 해가지고 초기 화면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로그아웃 버튼을 이제 윈도우 로케이션 href로 처리한 이유는 리로드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URL이 해시 라우터 같은 걸 타게 되면은 URL이 변경이 되는데, 그거를 리로드 하게 되면은 로그아웃 처리
처리된 것처럼 이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페이지가 뜨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로케이션 href로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move cookie라는 걸로 로그인 언더바 id라는 놈의 쿠키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 되셨습니다. 메시 띄워둔 다음에 초기 URL로 넘어가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페이지 이동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 로그아웃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내부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라우팅 기능을 적용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부 링크 2 해가지고 이렇게 슬래시 되어 있고 내부 링크 2 해가지고 슬래시 보드 라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글 목록이랑 글쓰기 버튼 눌렀을 때 뭔가 여기에서 이 URL을 호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냥 슬래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초기 페이지로 돌려주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쿠키에 로그인 언더바 ID 값이 있으면 라우트라는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리액트 라우트 돔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가져다가 이그젝트 패스라는 놈은 잠깐 설명을 저번에 해드렸긴 하지만 요거를 하지 않으면 자꾸 위에 딸려서 메인 페이지가 딸려서 나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냥 딱 보여져야 될 페이지만 나오도록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바디라는 쪽의 위치에서 이 컴포넌트를 뭘로 바꿔줄 건지 설정을 한 거예요. 뭘로 렌더링 할 건지.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로 렌더링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라우트라는 곳은 내가 렌더링할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URL을 설정을 해주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래시로만 되어 있는 애만 지금 이그젝트라고 해가지고 패스해서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 URL에 있는 페이지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딸려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f문으로 로그인 언더바 아이디가 있을 때는 보드폼 보여주고 없을 때는 로그인 폼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뭐 로그아웃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로그인 처리를 했을 때 쿠키 값이 생성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나뉘어져서 컴포넌트들을 중간에 있는 부분을 렌더링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글쓰기 버튼이랑 이제 상세 페이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 중간 이 바디 영역에서 중간에 있는 바디 영역이 렌더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라우트라는 걸로 컴포넌트를 지정을 해서 내가 이쪽에다가 이 URL을 받았을 경우에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해주겠다라고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은 라우트라는 클래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건지 세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소스로 받아다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리턴 해가지고 넣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JSX 문법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쿠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글목록 리스트를 보여주는 보드 폼이랑 보드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들을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다 이제 라우터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도 지금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녀석을 임포트를 해서 내부 링크라는 놈을 또 비구조화 할당해가지고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놨는데요. 그럼 내부 링크라는 놈은 또 어딨냐? 라고 하면 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더하는 안쪽에 이제 있는데 리턴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태그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이블로 이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내부 링크가 이쪽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냐라고 하면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목록이 있으면 이 날짜를 클릭했을 때랑 글 제목을 클릭했을 때랑 둘 다 동일한 것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개로 쪼개 놓은 거고요. 한 개로 이게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로 각각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걸 클릭했을 때도 상세 페이지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화면에서 이걸 눌렀을 때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어떤 ID 값을 가진 놈의 글을 가져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 글이기 때문에, 그죠?
이 글을 선택했으면 이 글에 대한 뭔가의 프라이머리 키 아니면 ID 값 이런 걸 통해서 글 정보를 불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하면은 네브링크에 to 해가지고 원래는 URL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넘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한 번 더 씌워서 여기에는 패스네임 해가지고 경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바꿔도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이 파라미터 쿼리라는 파라미터를 보낼 건데 이 안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냐면 언더바 id라는 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이슨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냅니다. 키값이랑 밸류 값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을 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글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 이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놈을 썼는데요, 이게 생명주기에서 이제 렌더링이 다 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쓰는 생명주기에 렌더링 다 됐을 때 호출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dis.props location이라는 놈으로 넘겨주거든요. 저 아까 받아왔던 쿼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줬던 파라미터들이요. 그래서 location 쿼리라는 놈이 undefined가 아니라면 dis.getDetail에서 이 함수를 내가 호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값이 undefined라면 내가 메인 페이지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그인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로그인이 풀렸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메인 페이지로 넘겨서 로그인 하는 창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getDetail이라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nd 파람 해가지고 헤더랑 우리가 또 헤더 값을 넘겼었잖아요. 그 콜스 설정 때문에 with credentials 해가지고 true 값으로 넘겼잖아요. 이걸 또 역시나 넘겨주고요. 그리고 id 값으로 가져와야겠죠. 이게 지금 제가 게시판 글을 가져올 때는 언더바 id라는 값으로 게시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id라는 값으로 글 상세 페이지,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파라미터에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엑시오스를 통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로컬호스트 8080 노드.js 서버 쪽으로 보드 디테일이라는 놈을 타서 파라미터를 또 이걸 던져줘서 내가 조회를 해다가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지금 보드 쪽을 타겠죠. 서버에서 라우터를 타서, 라우터는 일단 보드라는 URL을 앞에다 붙였기 때문에 보드를 타고 라우터를 가서 디테일로 가겠죠. 아까 보드 디테일이었으니까 여기를 타겠죠. 그래서 ID 값을 리퀘스트 객체에서 가지고 와서 ID 값을 변수에 넣어주고요. 이 ID 값을 구분 값으로 줘서 내가 이 ID 값이랑 일치하는 놈을 가져다가 보내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보드라는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제이슨 데이터로 리스폰스에서 보내버리죠. 그래서 보낸 것을 여기에서 정상 수행됐을 때 리턴 데이터로 받아와주고요. 리턴 데이터 안에 보드라는 놈 명번지에, 왜냐하면 데이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글 지금 리스트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0번지의 놈을 가지고 와다가 내가 변수라는 놈에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수에는 여러 가지 이제 태그들이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건 JSX 문법인데 이 안에 테이블을 제가 그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중간중간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섞여 있어요. 왜냐면 리턴 데이터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요. 제목도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 어떤 걸 입력했는지도 가져와야 되니까 요거를 세팅을 해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dangerously set inner HTML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원래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이게 HTML 소스가 사이트에 그냥 먹히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안적으로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용하는 거를 권고하진 않는 편이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K 에디터라는 놈은 태그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그 태그를 적용시켜 가지고 글자들을 보여주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을 해줘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HTML이 먹혀서 뭐 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울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수정 버튼이랑 삭제 버튼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변수에 넣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변수를 보드라는 놈, 이 스테이트라는 놈은 약간 전역 변수 같은 놈인데, 이 배열에 이 값을 넣어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dis.state.board 해가지고 이것을 세팅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테이블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처리된 변수를 setState를 해가지고
배열로 되어 있는 전적 변수에 넣어주고 이 변수를 불러다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개발적으로 좀 편의성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렌더링이 빠르다니까 뭐 쓰는 거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개발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뭐 끼워 넣는 것도 뭐 JSX 문법을 따라야 되고, 뭐 어디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따라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쓰려고 하면은 중괄호로 뭐 또 처리해야 되고, 또 이게 뭐 JSX 문법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또 오브젝트로 인식돼가지고 뭐 안 보이거나 이러면 또 엄청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만 좀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리액트를 어느 정도 좀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테일 쪽에 또 이 글을 수정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ind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파라미터에 id 값을 넘겨줘가지고 삭제 처리를 하는 활용을 했었고, 수정 같은 경우에는 또 nev 링크를 썼죠. 그쵸? nev 링크 써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패스네임에서 URL 주소 이거를 받았을 때 쿼리라는 놈의 파라미터를 타이틀과 컨텐츠를 넘기겠다, id 값도 넘기죠. 그쵸? 세 개를 넘기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이거는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쵸? 수정할 때 제목이랑 내용이 세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id 값이 없으면 또 id 값이 없어서 수정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특정 글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id 값까지 넘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흐름적으로 라우터라는 기능을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도 다시 추후에 어떤 페이지의 기능을 말씀을 드릴 때 또 이렇게 소스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라우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정도만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지는 않았는데 로그아웃과 처리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사인 쿠키에서 로그인 언더바 id 값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언더바 id 값을 가져다가 세팅을 하고, 윈도우 로케이션 리로드를 통해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한다. 새로 고침을 할 때 여기에서 쿠키 값을 확인을 해서 보드 폼으로 세팅을 할 건지 로그인 폼으로 세팅할 건지 결정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우터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우터라는 기능은 꼭 써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아는 선 안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